나무호의 폭발 원인을 피격으로 파악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는 강력 규탄이란 공식 입장을 오늘 냈습니다.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만 규탄의 대상, 즉 공격 주체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판단이 서는 대로 적절한 수위에 대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과의 관련성에 대해선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명백한 증거, 즉 스모킹건 없이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건 섣부르고 공격의 의도성 입증도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정부가 신중론을 유지하는 1차적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역에 묶여있는 한국 선박과 선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프랑스, 태국 등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선박 피격에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대응 상황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유관국들과 소통할 방침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미국 주도의 해양 자유 구상이나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항행 자유 이니셔티브 등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청와대는 해양 안전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지난 3월 11일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공격을 받았던 태국 화물선 마유리 나리호의 모습입니다. 선미의 흘수선, 즉 선체와 해수면이 만나는 지점에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지난 4일 피격된 나무호도 이런 파공이 선미 흘수선에 생겼습니다. 선미 흘수선은 선박 추진체인 스크루 바로 옆인데 엔진 등의 기관실과도 가깝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마유리 나리호와 피격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나무호의 피격은 기관실을 파괴해 선박 운항을 중단시키려는 의도적인 군사 작전으로 추정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파공 부분의 철판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휘어졌고 파공 안쪽 선박 격실 내부에 화재가 발생한 점도 비슷합니다. 비행체가 선박 내부에서 폭발했다는 얘긴데 대함 미사일 피격의 특징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자폭 드론은 속도가 느려 선박 외부와 충돌 후 바로 폭발 구멍이 나지만 대함미사일 같이 속도가 빠른 비행체는 철판을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나무호 피격 다음 날 소형 대함미사일 사격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파공 크기와 선박 격실 화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에선 파괴력 자체가 크지 않은 샤헤드 같은 자폭 드론의 공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발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보아 대함 미사일보다는 자폭 드론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상 비행체가 두기란 점은 같은 목표를 두 번 때리는 더블탭 방식이란 추정을 낳는데 자폭 드론은 편대 비행으로 대함 미사일은 연속 발사로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나무호 내부에 비행체의 잔해가 크게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드론인지 대함 미사일인지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나무호 피격 사건은 정치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요. 먼저 야권은 정부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번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미상의 비행체라고 합니다. 외계인 UFO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 선박이 피격을 당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꾹 닫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엔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캔 범죄 조직에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 망신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더니 지금은 묵묵부답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비행체 기종 등이 정부 조사로 특정이 된 뒤에 상임위를 열자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안보와 외교적 사안까지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작태를 우리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왜곡을 하면서 정쟁으로 선거 국면에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정부는 신중론을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건 특정 국가의 공격이라고 공표를 하는 순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박 사고가 아니라 군사적 공격이자 안보 위협으로 그 성격이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우선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어야 하고요. 또 대응 수순도 미리 짜둬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신중론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네. 가령 이란 소행을 공식화할 경우에는 당장 그 공격 당한 데 대한 비례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이 비등해지죠. 또 미국은 호르무즈 호위 연합 구상 등과 관련해서 파병의 압박 수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우리 선박 26척과 또 선원 160명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데요. 이란과 대립각부터 지나치게 키우게 되면 이 문제를 풀 외교적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 이런 고민도 엿보입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대이란 전략의 문제도 있는데요. 정부가 전쟁 중에도 이란 주재 한국 대사관을 유지를 하고 또 유일하게 특사까지 파견을 한 것도 사실 교민 안전뿐만 아니라 향후 에너지 안보와 또 전후 재건 문제까지 고려한 걸로 평가가 됩니다. 네. 물론 이란 소행으로 최종 결론을 낸다면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요구 등 여러 대응 시나리오가 채택이 될 텐데요.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이런 신중론은 유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김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시작되며 발사체에 첫 공격을 당한 팔라우 선적 상선 스카이 라이트호. 인도인 선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3일 뒤 앙골라 선적 유조선 나미베오는 해상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3월 11일에도 태국 선적 화물선 마요리 나리호는 발사체 피격으로 엔진룸에 불이 나면서 선원 3명이 숨졌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최소 22척의 선박이 공격받았고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이 중 미사일과 드론 등 발사체 피격은 17건이었고 근접 폭발이나 기뢰로 의심되는 경우는 3건, 납포가 2건입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 등 정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배를 점령하는 선전 영상까지 만든 납포 사건 외에는 이란의 소행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공격했다고 밝힌 소수의 사건도 이란 정부는 미상의 발사체로 사고가 났다고 논평할 뿐입니다. 드론 공격에 대해서 이게 누가 공격했는지 이게 민병대 세력이든 이란의 직접 공격이든 직접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상대국이 이 정도까지 공격을 해도 크게 움직이지 못하겠구나라고 그 판단하에 이런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란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에도 각국은 대응 수단을 놓고 고민이 깊습니다. 나무와 같은 날 중국인 소유 선박이 공격당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배의 등록 국적은 마셜 제도라며 해협을 정상화하고 민간 선박과 선원 안전이 유지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너네들이 같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 해협에 59척의 선박이 묶여있는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일 프랑스 해운사 선박 피격에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지 않았다며 어떠한 경우도 프랑스가 표적이 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